생과 사가 오가는 현장.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과 전쟁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은 코로나19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머무는 병원. 몇 차례의 재확산과 코로나19 장기화까지 전망되면서 하루 수차례 생과 사를 만나는 의료진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감이 그냥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됐던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업무 강도가 좀 2배 이상으로 높아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코로나 환자를 일반 환자분들처럼 볼 수는 없으니까. 사상 초유의 감염병인 만큼 코로나19는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그 낯설고도 두려운 경험을 의료진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만나야 했다. 더구나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싸움. 코로나19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공포의 상대다. 계속 사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할 게 없어지고 지친 거, 소진된 거 이런 얘기들을 너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의 번아웃 현상은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원에서 두드러진다. 의료연대가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구와 서울 지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청소, 정리, 식사 보조 등 영양간호의 입원과 퇴원 같은 행정적 절차까지 주어졌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환자의 정서와 심리 상태까지 보살펴야 했다. 이는 평소보다 2.5배 이상의 노동력을 요구했다. 보통 안에 청소해 주시는 분이 또 정규 시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시간대만 있으니까 그 외의 시간은 간호사가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쓰레기 같은 것도 간호사가 모아서 어디 쌓아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비품 수액이라던가 뭐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간호사가 각자 자기 거 알아서 챙겨놔야 되고 이런 업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그 사무적인 것들, 행정적인 업무도 이제 간호사가 거의 다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 또한 코로나19 환자 간호가 일반 환자 간호에 비해 얼마나 더 힘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5% 이상이 2배 이상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환자분들이 받을 만한 제일 큰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이제 음압실에 24시간 음압기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환자분들이 와서 계속 불러요. 그럼 저희가 이제 왜 그런지 보면 이제 손 좀 잡아달라고, 자기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돈 낼 테니까 그냥 자기 손 심플만 잡아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불안하신 거겠죠.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감염병인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매뉴얼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는 일반 환자들보다 더 많은 교육과 정보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관련 교육이나 훈련, 정보 제공 등을 전혀 못 받았거나 거의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사람 생명이 사실 되게 소중하고 한데 준비 없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냥 감기 증상인 것 같아서 그냥 다니던 내과를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그런 환자들 보면은 그쪽 병원으로 가야지 왜 여기 오냐면서 그 병원에서 쫓아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코로나 환자들 보면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같은 의료진한테 그런 취급 받았다는 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심적인 마음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낙인. 코로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거부와 선입견들이 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좀 나타나신 분들에게는 즉각적인 어떤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본인의 부담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지원이나 심리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의료 대응 인력들 덕분에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잘 지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분들이 지치면 사실 우리 방역 체계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촘촘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첫 1년은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무사히 극복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챌린지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일으킬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세계적인 감염병과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일상도 그렇지만 가장 큰 우려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의료진이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몸이 한계인가? 네? 몸이 한계인 것 같아. 아, 몸이 한계인 것 같다. 체력, 몸이 한계. 네. 아, 할 일이 많고. 번아웃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반복점마다 저희가 쉼 프로그램이라던가 1:1 맞춤형 상담을 한다던가, 또 병원 경영진들이 음악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초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그런 어떤 만찬이나 세러머니를 통해서 위로금도 전달하고 음악회도 열어드리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신적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힘들 때마다 지금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 치유 지원단을 발족해 전문적인 케어를 실행하고 있다. 예술치료센터, 환자공감센터, 정신건강의학과와 홍보팀 등 병원의 전 구성이 전방위로 모여 다각적인 연합팀을 꾸렸다. 대상을 한 4개로 나눠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 그리고 그 직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 격리병동을 담당하고 있는 코로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음악 격리병동에 장기간 고립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의 대상과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을 해왔어요. 이 병원에서 명지대첩이란 별칭이 붙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 에코병동. 지난해부터 이곳은 코로나19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음압병실로 이뤄져 경증 환자보다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의료진들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방호복이다. 저도 처음에 이제 보호복을 처음 입었을 때 굉장히 숨이 답답하고 없던 폐쇄공포 등도 느낄 수 있는 그 갑갑함, 숨쉬기 어려움가 있고, 더위와의 싸움도 심합니다. 초원에 장갑도 여러 개를 착용하고
고글도 쓰고 마스크도 더 피팅된 걸 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각이 눈, 귀, 손 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베테랑으로 잘하던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도 가면은 평소의 실력에 조금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중환자를 보기 때문에 기급하게 움직이려고 해도 뭔가 마음이 좀 안 따라주는 그런 답답함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마에 보니까 그 네, 모자를 지금- 쓰고 있어서 자국이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씻고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나와가지고 이걸 한 4시간 쓰면은 이 보호복이랑 또 이 마스크랑 뭐 여기 또 페이스 쉴드 쓰다 보니 자국이 조금 지나야 없어져요. 두 번째는 고립감,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막상 무전기 하나로 환자랑만 있다 보니 꼭 우주선에서 온 것처럼, 그리고 제 무전기가 만약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빨리빨리 뭐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 대답이 안 들어오거나 내가 못 듣거나 저쪽 바깥에 못 들어주면 굉장히 고립감, 무서운 감도 드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량이다. 밀려드는 환자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다 보니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것 외에 청소나 택배 같은 일반 업무까지 쌓이고 있다. 간호사 선생님들 뒷일 봐드리고 환자들 세면하시는 거라든지 식사 보조 그리고 주변 환경 그런 거 살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안 힘들 수가 없고요. 환경이 이렇고 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힘들긴 해요, 많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블루 치유지원단의 활동은 빛을 발했다. 프로그램 전과 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5점 만점에서 4.8점 이상의 만족도로 우울과 불안도 많이 감소되었고 회복 탄력성 또한 높아졌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의 레벨에 넘어간 분이 2.8%였다면 처음 터졌을 때 중간에 뭐 8% 이렇게 가더니 연말에는 거의 11.9%, 거의 12%니까 4배 정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게 피로도가 처음에는 저희가 1년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쌓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2021년 1월부터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없으니까 직장 내에서라도 뭔가 할 수 없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 덕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4차 유행 때 측정했을 때는 3차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정도는. 의료진들의 상황만 개선된다면 기대했던 효과는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병원의 모든 직원은 물론 환자들까지도 치유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음악 격리병동에 찾아가서 그 화상으로 치유 콘서트나 위로 콘서트를 해드립니다. 1대1 콘서트를 해드리면요. 하루 종일 그 격리병동에서 사람과 접할 수 없는 분들이 그 음악을 듣고 또 저랑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1대1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외로움도 덜고 또 음악 자체가 주는 치유의 힘 속에서 많이 위로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베드사이드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혹은 이제 화상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병원 로비에서 주기적으로 그 환자분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음악
안 좋으셨다가 나중에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좀 연령대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처음엔 많이 안 좋았어도 나중에 건강하게 회복하고 이런 모습 보면 보람되죠. 어떤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감염병 사태. 내가 근데 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게 일반 다른 직장과 이 코로나 환자를 본다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거의 차이. 그거는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고 그 병원이라는 직장 환경에 오히려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 차원에서의 도움이 그래서 공감대 형성도 다르고 필요하다. 지난 9월 15일 흰색 방호복에 투명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쓴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의 손에 들린 674장의 사직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사직한 간호사들의 숫자이다. 휴식을 취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기보다는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사직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계시고 1년 반 전에만 해도 이 위기를 잠깐 견디고 나면 바뀔 거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겠지? 당장 지금 조금 더 버티면 이후에는 뭐 대책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데 사실 달라진 게 없잖아요.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또 사직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을 못 쉬어서 이걸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이거를 찢으면 사실 안 되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 찢어버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사실은 그들도 이게 업무를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역에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고 업무량이 너무 증가하고 쉬지 못하고 뭐 이러한 어떤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하다 보니 저희 이제 2021년도 6월 달 조사에 의하면 여기 코로나로 이제 대응한 지가 1년 반이 넘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유능감과 자부심을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한 65%가량이 나타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앞만 보고 달려온 현실. 미지의 감염병과 의료복지의 공백. 그 중간지대에 끼어있는 의료진들의 번아웃은 얼마나 심각할까? 간호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집에 몇 달 동안 이제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와 있으면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있고 병원에 이제 여기 일부 시설을 임시 거처로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불안하죠. 내가 이 환자로부터 나 스스로도 일단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거부터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같은 연세에서 그냥 일반적인 폐렴으로 걸려서 오신 분이라면 진행됐을 경과 속도가 코로나에서는 훨씬 빠르다 보니 그냥 단순히 인공호흡기만 달아도 됐을 뿐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인공투석기도 달아야 되고 뭐 아니면은 그 에크모 기계도까지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감당해야 될 숫자도 워낙 많아지는 거죠. 내가 아파서 쉬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청가를 내거나 할 때 내가 근무에서 빠지면 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 대신에 불려 나와야 돼요. 그럼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일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 인력조차 없어요. 옛날부터 번아웃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추가가 됐던 거는
그냥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제일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건데 그냥 버티는 거지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그만두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벌써 4차 유행이다.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진은 탈진 상태이다. 감염병 전쟁 최일선에 선 의료진들의 목소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사람들의 SOS보다 더 절박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는 늘어만 가고 있다. 확진 후 완치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 업무가 가중되는 것. 그것이 이제까지의 감염병과 다른 코로나19의 특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여파는 병원 현장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자나 아니면 코로나19 관련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매일매일 상담한 기록을 이제 경남광역 정신건강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보내주면 거기서 센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또 도로 보내고 도에서 또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각 시도 합쳐져서 그러면 보건복지 정부에서 이제 매일매일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런 일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사람 상담을 몇 건 했는지를 계속 매일매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좀 느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그 느는 추세에 맞춰서 자가격리자도 같이 늘더라고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 찾아가는 코로나19 마음 상담소라는 차량이 눈에 띈다. 화상회의 줌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온라인에 관련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취약계층인 우리 대상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도태되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어떻게 하면 대면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서 고민하는 끝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면 서비스를 위한 사업. 계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실례도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어머니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가고 싶어도 억지로 가도 못하는 기고 막 그래 하는 게 너희 사이사고 막 밥을 막 떠야 그것도 사는 기고 막 입맛도 없고 식사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고 새는 자기는 잘막 진짜 한 가지하고 막 먹고 그렇게라도 좀 챙겨 드셔야 네. 돼요. 왜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좀 기운도 생기고 기력도 생겨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입맛이 없고 좀 귀찮아도 식사는 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 약도 좀 잘 챙겨 드시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마음 상태를 살피고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마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두세 배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지켜봐야 한다.
오랜만에 들리는 사람의 기척. 외로움을 깨는 그 소리가 반가워 할머니도 마음을 전한다. 아유, 아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디님 것도 챙기주셨네. 그렇네.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마실게요. 예, 가볼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예. 하루에 두세 마을은 기본. 하루 종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구나 밝고 희망찬 이야기가 아닌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몸이 아닌 마음이 더 힘들다. 물론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앞에 사람 상담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떨쳐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저희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관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이들 역시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힘든 건 일단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업무량이 많으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네, 모든 기관 종사자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네, 우리도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이 너무 많으면 부부 싸움이 더 생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것처럼 네, 업무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갈등 요소는 더 늘어나겠죠. 전국에 있는 17개 보건소 인력들을 대상으로 6월 말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요 사이에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 그 전 국민 대상으로 6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비해서 이 보건소 대응 인력들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한 33%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수준보다 한 2배 이상이 높은 수준이고요. 이 자살 생각 비율도 2배 이상 높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있어서 이 보건소의 대응 인력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보다 똑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의 이 정신건강 수준이 2~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울과 불안, 공포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분노, 짜증의 코로나 레드 수준으로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다른 질병도 그렇겠지만 근데 워낙 코로나19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뭐 코로나19가 계속 유지되면 비만 인구가 는다고 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방면에 문제가 생기는 게 결과가 점점점 나중에 오지 않을까? 네. 아마 지금보다 나중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네, 누적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기 그런 위험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 집은 바로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꼭 저기서 안 만나셔도 전화도 그쵸. 하시고.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가이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코로나와의 공존은 먼저 생긴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한 후 그에 맞는 일상의 해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바로 정신건강의 회복이다. 코로나19 이후에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이제 보고하신 분들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수준이 나빠졌다가 80% 이상, 또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 70% 이상, 이렇게 본인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대응 인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나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신체 건강 이런 모든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바빠진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있다. 공무원들의 정서와 심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마음 나래 상담센터는 업무량이 부쩍 늘면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선생님 지금 많이 긴장되고 불안하시다고요. 네, 마음이 심장 소리가 막 바빠지신다고요. 네, 선생님 너무 긴장될 때 편안하게 마음 챙김할 수 있는 명상호흡법 저랑 지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그 코로나 이제 뭐 동선을 이제 그 관리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여러분 이제 상담을 전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예약을 하시고도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도 또 이렇게 격주로라든지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일단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는 모두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이유가 이곳에서 상담사 한 명당 이뤄지는 상담 건수는 하루 5-6건. 코로나19 이후 상담 건수가 부쩍 늘다 보니 2019년까지 전국 4개뿐이었던 마음건강센터가 2020년에 6개 기관으로 늘었다. 공무원의 업무 중에 대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민원인들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악성 민원 때문에 폭언이나 비난, 욕설을 들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좀 트라우마 같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업무적으로 이제 응대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정서적인 게 발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체적인 뭐 공황 증상이나 가슴 떨림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건소나 지자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신규 공무원분들이 코로나 때 이제 입직하셔서 바로 투입되신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규로서 적응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 자체로서도 스트레스가 크신데 코로나 업무에 이제 바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직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자가격리자들이나 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민원을 대응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정은미 씨는 의무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서울청사의 코로나19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일단 저희는 이제 감염병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환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를 발생하면 어떻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처음엔 힘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일단은 환자가 생기면 더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이런 걸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정은미 씨 또한 코로나 블루 상황까지 갔었다. 긴장감이 최고치로 솟아올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감 또한 깊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부터 찾게 된 마음나래 상담센터. 정은미 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내 방의 정원 가꾸기였다. 여기서 제공하는 씨를 받아서 걔를 이제 가꾸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은 거니까. 근데 이게 걔가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식물을 보니까 내 마음이 힐링됐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도 같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까? 식물의 성장 그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내 방의 정원 가꾸기 핵심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소통한다는 사실이다.
저도 사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너무 재밌었다는 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실 얼굴도 모르는 동료들인데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걸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가면 만들기가 대표적인데 가면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면서 정서와 감정 해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 가면 만들기는 저희가 6월 달에 가족 특강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자녀들하고 부모랑 같이 집에서 저희가 보내드린 키트를 활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을 통해서 평소에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자기 겉으로 보이는 자기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건데 그런 미술 치료를 하면서 자기 안에 쌓여있던 정서를 조금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때문에 약간 카타르시스 효과가 좀 있습니다. 상담은 감정의 교류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까? 아주 강하거나 격렬한 고통을 호소하고 돌아가시는 내담자들이 계시면 그 후에도 저희도 굉장히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즉시는 굉장히 좀 저희도 괴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 괴로움의 강도를 통해서 또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저희가 알아챌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 빨리 떨궈내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퇴근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우리 동료 선생님한테 좀 약간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좀 얘기도 하면서 털어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들이나 대응 인력의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거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외에도 어떤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매우 업무량이 높고 강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직무 소진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의료진의 어떤 좀 일반인들과는 다른 어떤 코로나 트라우마, 코로나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이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재확산되면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국가들이 부쩍 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진에게로 이어진다. There have also now been studies coming out of Italy, out of India, out of Singapore, as well as research in the US. For example, a colleague of mine, Rebecca Hendrickson, has been doing a longitudinal study of healthcare workers in the US and first responders, and have been following about 500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s well as healthcare workers, every 3 months. What they've found is about 40% of the healthcare workers are reporting PTSD. About 75% are above a clinical threshold for depression or anxiety. About a third are having problems with insomnia, and 13% are thinking about suicide. Now, what I think is important about this particular project is they also had people report on their level of occupational exposure to COVID, having a patient die, being worried that you're going to infect your loved ones and make them sick,
not having adequate access to N95 masks. And they found that there'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occupational exposure and their mental health risks.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의 약 40% 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중국에서도 이미 의료진들의 번아웃 사례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팬데믹 초반부터 5월까지 8,000명이 넘는 중국의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안, 우울, 불면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コロナに限らず、災害とかですね、トラウマ的な出来事の時には、関係者はものすごく働きます。ですから過労になってしまって、燃え尽きてしまったり、それこそうつ病になってしまう場合もあります。これはどんな災害でも同じ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こは支えなくてはいけないんですね。特に保健所とか医療機関で働いている人は自分自身もいつコロナにかか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不安がある。そして家族もいますよね。そういう人々のやっぱストレスというものはよく考えてあげ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の現場で対策に当たっている方を支援すると、これは市民としてまずできることですね。で、そういう支援者を支援するということが結局は自分たちの安全にもつながるわけですね。それはやはりみんなで考えて温かくサポートしてあげ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내가 하는 업무에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유능감을 잘 느끼지 못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무에서 어떤 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인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가를 여쭤보니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1순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내신 게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한다라면 좀 더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2년. 어쩌면 긴 시간 이 미지의 감염병과 공존해야 할 수도 있다. 의료진의 번아웃은 물론 돌파 감염 등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희망을 만들어 나간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극복하시고 나가시면서 코로나를 떨치고 나가시는 거 보면은 그게 제일 좋죠. 하루하루 좋아지셔갖고 숨 쉬는 것도 편해지시고 그래갖고 퇴원하시고 그런 거 보면 그게 제일 좋죠. 같이 응원해주면서 뭔가 엄청 중요한 부분처럼 이렇게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도움이 가장 지금 필요하냐, 시급하냐라고 여쭤보았더니 가장 원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휴가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못 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기본적이지만 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휴가뿐만이 아니라 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너무 모자란 거예요. 일손이 모자라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원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어떤 수당이나 이런 어떤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더 많이 일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어떤 걸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보이는 거죠. 어둠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 새로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앞으로 찾아올지 모를 집단 트라우마,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